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한 두 달?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3월 달에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2월 말 3월 초쯤 영상이 마지막이었고, 한동안 꽤 쉬었죠. 꽤 쉬었고, 이제 뭐 주식시장도 계속 쭉 쉬고 있어요. 뭐 3천 무너지고 나서 지금 뭐 최근에 박스권이죠. 한 2,600 정도에서 2,750을 못 뚫는 한 150포인트 정도 요 박스 가두리에 갇혀 있는 그런 우리 시장에서 시장도 놀고 있고 한 뭐 거의 두 달 가까이 저도 뭐 유튜브 채널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채널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두 달 동안 업로드를 안 했어요. 뭐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긴 있었고요. 뭐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은 제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월 초쯤에 증시 관련돼서 저는 뭐 이 박스권을 뚫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 2,800, 뭐 2,900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박스권 가두리 장세가 맞은 거죠. 제 예상이 틀리고 전문가들 말이 맞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는 뭐 그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쟁 발발이죠. 러시아가 저는 솔직하게 말해드려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다면은 러시아가 설마 뭐 국지전은 모르겠습니다. 국지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잖아요. 우크라하고 러시아가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터진다고 생각했는데 터졌죠. 그게 터지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유가는 가볍게 100불을 뚫고 미친 듯이 움직였고 뭐 유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원자재들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식품, 사료 음,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진국들도 그렇고 뭐 못 사는 나라도 더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물건값이 뛰는 그렇다고 코로나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예전처럼 세계 경기가 뭐 호황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아닌데 물가만 인플레만 춤을 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죠.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2,730 마무리 좀 보다가 장 시작되기 전에 시작했는데 뭐 3시 30분이니까 장이 끝나긴 끝났네요. 코스닥이 930포인트 마무리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10% 이상 밀린 거예요. 한 3,000에서 3,100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양 시장이 10% 이상 밀렸어요. 작년 연말 즈음 해가지고 뭐 그때 분위기하고 비교하면은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뭐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아, 보이다시피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뭐 빠진 게 전혀 없어요. 뭐 한간에는 뭐 4% 5% 정도 빠진 것 같다. 4% 5%그 정도 선을 얘기하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뭐 거의 그 최고가 상태인 거죠. 거의 최고가 상태인 거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도 자고 나면 뭐 역사상 최고가 그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월봉입니다. 음. 나스닥은 그나마 이제 다우지수에 비해서 조금 낙폭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좋다 했던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은 5% 정도? 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10%가 채 안 되는. 근데 우리나라 10% 넘게 빠져가지고 뭐 3,000에서 3,100 수준에서 지금 2,700
50을 못 뚫고 있으니까 10% 이상 빠진 거죠. 거기서 이제 회복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만 아니었다면은 그래도 3월달, 4월달, 지금 이제 4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 생각과 다르게 경제 회복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공급망이 됐든 뭐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됐든 얼어붙었기 때문에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 뭐 이번 달, 지난달도 마찬가지였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뭐 제 채널을 가끔씩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뭐 경제에 대한 이야기, 뭐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종목을 파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전문가한테도 뭐 저한테도 뭐 제가 뭐라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누구한테도 결과적으로는 투자하면서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독립 투자한 거예요. 독립 투자. 내가 독립적으로 내 돈, 뭐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다만 얼마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정말 공부하고 피나게 노력해가지고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판단받는 게 아니라 종목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주식 유튜브 한다고 그러니까 종목 좀 알려줘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지인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유튜브 하냐 주식 좀 하네 주식 좀 해? 뭐 추천 종목 있어? 종목 좀 알려줘. 이 종목 알려주면 돈을 버나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제 영상에서 종목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신뢰적으로 뭐 제가 종목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언급하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최근에 뭐 에디슨 모터스는 이미 예전에 날라갔죠. 에디슨 모터스는 예전에 날라갔고 그 쌍용차 인수합병 관련돼서 지금은 뭐 가장 핫한 게 쌍방울이나 뭐 광림, 뭐 KG그룹 뭐 이런 쪽 회사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6% 빠져갖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차트 잠깐 보기 일봉으로 볼게요. 요거는 쌍방울 차트 일봉으로 볼 텐데 버라이티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쌍용차 인수합병에 얽혀 있었던 에디슨 모터스가 결국은 뭐 그 납입 대금을 뭐 냈어야 되는데 3월 며칠 날까지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연기 신청을 해놓고 안 냈죠. 뭐 자기네들 일부러 안 냈네 어쩌네 그러면서 계약금을 떼었고 그 이후로 쌍용차를 과연 인수할 만한 후발 업체가 있을 거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쌍용차 측이 이 채권단 측이 자신 있게 그 에디슨 모터스를 날렸을 때는 뭔가 이런 물밑 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는 전혀 절대 알 수 없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식 시장의 피라미드 정보를 갖고 있는 뭐 내부 이용자라든지 회사 관계자 뭐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밖에 알 수 없는 이런 스마트 개미들조차 패스트 개미들조차 모르는 그런 뭔가의 정보가 있었겠죠. 어쨌든 자신감 있게 에디슨 모터스를 날리고 바로 나온 소식이 뭐 쌍방울이 인수 M&A에 뛰어든다 하면서 쌍방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가 쭉쭉쭉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막 상한가 치고 난리도 아니고 지금도 난리도 아니었고 뭐 오늘도 6% 떨어졌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0%까지 올랐다가 뭐 10% 조금 안 되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뭐 600원, 700원대도 거래가 잘 안 되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이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점상 갔어요. 점상 두 번 점상 가고 세 번째 점상 갔을 때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5억 2천만 주. 그 이후로 거래량 보시면 뭐
이런 수준이에요. 거래량이 뭐 3억 주, 뭐 1억 주. 음. 그러다가 이제 이거 뭐 조금 쌍방울이 인수합병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거 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렇게 하락을 맞은 거죠. 뭐 1,565원, 뭐 600원, 700원이 채 안 됐던 수준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뭐 200%에서 300% 사이에 수익률을 만들어 주다가 다시 폭락했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한 700원대 초반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마음은 생각은 했었는데 못 들어갔죠.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 전부터 다시 또 랠리가 그저께부터 갑자기 이제 뭐 다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쌍방울이 다시 한번 또 치고 나갔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결국은 이제 갭든 자리 정도에서 9%인가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9% 선에서 상승 마감이 됐고 오늘은 거기서 다시 6%가 밀렸어요. 뭐 1,000원이 살짝 깨졌는데 계속 이런 모습이죠. 에디슨 모터스도 이렇게 움직였어요. 항상 이 M&A라는 것 자체가 뭐 100%라는 게 없잖아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쌍방울이라는 종목, 너 종목 뭐 추천 좀 해줘봐 하면 쌍방울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쌍방울 지인한테 쌍방울 추천해라고 했을 때 이 쌍방울을 갖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700원대 정도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700원이면 지금에서 생각하면은 하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충분히 뭐 30% 이상 먹을 수 있는 자리였네라고 뒤돌아서서 볼 수 있는 거지. 종목 이 쌍방울이라는 종목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쌍방울이라는 종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슈가 붙었고 지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얼마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올 수 있냐.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5억 주까지도 터지고 중간에 살짝 거래량이 죽어가지고 700원 근처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1,000원대 위로 올라갔다가 오늘 1,000원이 살짝 깨지긴 했지만 계속 이럴 거예요. 뭐 다시 뭐 800원 갔다가 다시 1,000원을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내일 뭐 다시 또 1,000원 회복했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뉴스가 나오냐 거기에 따라 춤을 추는 거죠. 우리들은 그 정보를 몰라요. 아까 언급해 드렸던 이 쌍용차 채권단에서 에디슨 모터스를 날렸을 때 얘네들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알았겠죠. 어떤 뭐 물밑 작업, 뭐 KG 그룹이 됐든 지금 뭐 쌍방울 광립 쪽이 됐든 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우리는 굳이 에디슨 모터스가 아니어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에디슨 쪽에서 연기 신청을 했을 때 필요 없다라고 날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갑은 쌍용차잖아요. 뭐 쌍용차가 제발 우리 회사 좀 사주세요 이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그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뭐 충분하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선침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그런 정보를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온 자리에서 1, 2, 3 이거 끝났나 싶었을 때 700원을 찍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한번 걸어볼 만한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파도 타기 주식은 비쌀 때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 뭐 1,500원 1,400원 1,300원 삼연상 맞은 글자 그대로 상한가 3연상 맞은 그런 자리에서 물론 이슈가 되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지만 저 거래량이 저만큼 터졌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더 갈 자리라면은 자 지금 600원대부터 시작한 이 쌍방울 최근 흐름이 자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죠.
지금 600원대에서 780원이 갔던 그 쌍용차 인수합병 관련해서 쌍방울이 후발 주자로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상승이 쭉 나왔을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붙었어요. 그나마 2천만 주. 어마무시하게 붙은 게 2천만 주예요. 평소에는 보시다시피 뭐 100만 주, 200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갑자기 2천만 주가 거래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거래량 5배에서 10배. 이거는 뭐 5배에서 10배 수준이 아닌 거죠. 이러다 5억 주까지 터졌으니까 이때 처음 딱 봤을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거래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상한가에 걸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한가에 걸려고 해도 이미 뭐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 큰 손들이 이미 작업을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인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긴 윗꼬리가 달린 이런 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꼭지에서 잡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공포, 이런 공포에서 700원이 깨진 자리라든지 700원이 막 간당간당한 자리라든지, 그러니까 800원이 깨진 자리, 700원이 간당간당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 에디슨 때도 마찬가지고 쌍용차라는 회사가 분명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고 여러 가지 브랜드 파워도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렉스턴이 됐든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코란도가 됐든 그래도 뭐 일반 승용차 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상용차 쪽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포츠 유틸리티 쪽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이제 막 쌍방울이 다시 새로운 주자로 뭐 KG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M&A 후보군으로 부각되자마자 이렇게 꺼진다고? 1,500원에서 반토막이 난다고? 이거 고점에서 반토막 난 자리면 아직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거 한번 또 거래량 다시 지금 뭐 3천만 주까지 거래량이 줄었는데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날 한번 같이 따라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틀 전이었고 이틀 전에 담을 수만 있었다면 저도 못 담았다고 했죠. 이틀 전에 담을 수 있는 그 뭐 스킬이 됐든 판단력이 됐든 그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 쌍방울이란 종목을 알고 있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발에 채이는 게 종목인 거죠. 쌍방울뿐만이 아니라 뭐 KG그룹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미친 듯이 상한가 나온 현대사료 잠깐 볼까요? 우리들이 종목을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목을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이 종목이 지금 다시 15만 원을 갔지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10만 원을 훌쩍 넘겼다가 거의 뭐 8만 원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77,500원이네요. 77,5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곱하기 2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 영상에서 자,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야. 비쌀 때 사면은 뭐다? 이거는 오도가도 못하는 거죠.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뭐다? 이 사람들은 초고수, 글자 그대로 천상계죠. 이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가격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자금이 되고 정보가 되고 조직이 되는 사람들. 이거는 개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이거 현대사료도 마찬가지. 지금 현대사료도 보면 이게 며칠 상한가를 탄 거잖아요. 1, 2, 3, 4, 5. 5연상을 맞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도 2배가 갔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조정을 받고 뭐 8만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한번 곱하기 2가 나온.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자리.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이거 너무 뻔한데? 쌍방울하고 똑같은데? 현대사료나 쌍방울이 뭐가 다른 거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종목이 또 나온다고 해도 투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투자 만약에 한다면 두 배 먹을 수 있는. 자, 1,000만 원 묻으면은 2천만 원 되는 6개월, 1년 이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일주일 안에 원금 두 배 만들어 드립니다. 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언간생심인 거죠. 하지만 조금씩 노하우를 쌓고 공부를 하고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제 채널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뭐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니죠. 우리들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 꿈도 꾸지 않아요. 배당금 투자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짤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약간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짤짤이 치는 거죠. 글자 그대로 짤짤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움직이는 이 핫한 종목에서 핫한 그 순간에 거래량이 터질 때 초반에 잘 들어가서 비쌀 때 먹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한번 파도를 탔을 때 한번 조정, 이런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 눌림목 자리에서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들어가서 재차 2차 랠리가 나올 때 딱 먹고 나오는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거를 할 수만 있다면은, 요런 타이밍을 잴 수만 있다면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영상도 그렇게 찍어 왔고 지금까지 투자도 그렇게 해 왔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저께 시장이 좀 괜찮았고 어제 조금 뭐 보합 수준이었고,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가 한 0.3% 정도 올랐고, 뭐 코스닥은 그냥 또이또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았고, 물론 뭐 현대사료나 쌍방울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현대사료도 마찬가지, 쌍방울도 마찬가지, 이거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다 아이고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요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비싼 자리에서는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그게 뭐 1차 랠리든 2차 랠리든 간에 비싼 자리에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에 빨리 타거나 늦었다 싶으면은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늦었다 싶으면은 뭐 여러 가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통지서 하나를 받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어플, 이건 유진투자증권 어플이잖아요. 이 유진투자증권 어플에서는 자금을 다 뺐죠. 자금을 다 뺐고 이전에 다녔던 이 기업은행 주식 두 주만 갖고 있는데, 요 기업은행에서 배당을 줬어요. 지금 제가 뭐 예전 영상부터 쭉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14,000원인가 15,000원에 두 주를 샀어요. 그냥 주주총회 나가려고 두 주만 딱 사가지고 지금도 두 주는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거 산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이거 두 주를 샀는데 주당 배당금이 7%가 나왔어. 그러니까 두 주니까 합쳐가지고 1,560원인가 나왔거든요. 780원이 나온 거예요. 780원. 한 주에 780원. 굉장히 센 거죠. 보니까 7%더라고요. 7%. 배당률이 7%야.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주식이 하나도 안 올라도 배당을 7%를 준 거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센 거지. 요즘에 뭐 어떤 적금을 분다고 배당이 7% 나오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약간 이거 뭐 장기 투자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한번 잠깐 해보기도 했는데, 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개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해서는 글자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됐던 뭐 투자
유사업체가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털릴 일만 있지, 돈을 벌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스스로 독립적인 투자 마인드와 매매 스킬을 유튜브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뭐 경제 방송을 보시든 뭐 아카데미 수강을 하든 주식 관련된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매매 기법과 매매 스킬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치는 게 맞는 거니까 저는 항상 단타에 대해서 단기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윙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업 투자자고요. 어쨌든지 간에 뭐 저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타일로 투자를 쭉 해볼 거고요. 뭐 종목에 대해서는 쭉 한번 볼게요. 어쨌든 제가 한 번씩은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NC소프트는 어느덧 43만 7천 원이면 많이 빠졌네요. 제가 뭐 안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자라고 했죠. 정신 차려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빠졌네요. 뭐 리니지 W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NC소프트가 추구하는 그런 게임에 대한 퍼블리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한때 2021년 2월달 월봉이에요. 월봉상 100만 원을 돌파했던 때도 있었는데 반토막 이상 난 거죠. 반토막 이상 났고 요렇게 한 주가가 뭐 50만 원, 40만 원대 머물던 거는 리니지가 출시했 리니지 그 모바일이 출시했을 때 초반 때는 고렸다가 이게 매출이 계속 상승하면서 뭐 60, 70, 80 거의 100까지 갔다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꼬꾸라지기 시작했고 저는 뭐 NC소프트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비덴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가상자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이 NFT가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NFT로 최초 거래됐던 그 뭐 그걸 샀던 사람이 지금 뭐 거의 그 물건에 대해서 그 NFT 거래 물건에 대해서 뭐 다시 뭐 시장에 내놨는데 그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입질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NFT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그게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생각하고 비덴트도 그렇고 뭐 유메이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뭐 조금은 너무 거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뭐 써니전자나 뭐 이런 거는 다 써니전자, 경남스틸 요거는 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 정치 테마주였고 이제는 뭐 다 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빠지는 시기만 남아 있는 거고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거품이 아니에요. T 로보틱스는 뭐 로봇 테마,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삼성이 뭐 차세대 먹거리로 찍었다라는 기사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노동력, 뭐 위험한 작업, 뭐 폭발물 해체라든지 어떤 뭐 오지라든지 뭐 3D, 3D, 3D인지 3D인지 하여튼간 그런 어떤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결국은 로봇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T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은 뭐 조금은 답답하게 움직일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우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들 SK 하이닉스 그냥 뭐 더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처럼 보시는 것처럼 월봉이죠. 월봉 뭐 10만 원대 빠졌다가
다시 10만 원대 위로 회복됐다가 살짝 눌린 자리인데 더 빠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정도는 다시 또 탄력을 받기 시작하지 않을까. 반도체의 특성상 칩셋 미디어는 저는 거품이라고 얘기 드렸죠. 뭐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 설계 뭐 삼성 인수설, 삼성전자 인수설 대도 않는 이야기, 대도 않는 찌라시 날리면서 많이 해먹은 종목이죠. 칩셋 미디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덕전자도 저는 거의 끝물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두산 피얼셀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을 못 버는 회사인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생각한 만큼 이 뭐 수소 경제가 아직 완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흡족할 만큼 어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요런 신재생에너지, 뭐 저탄소, 녹색 성장 이쪽은 뭐 2025년, 뭐 2030년, 뭐 2035년 뭐 그때마다 뭐 가솔린 이 내연기관 차를 퇴출시키고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뭐 몇 프로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진짜 귀가 따갑게 들려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다? 아직까지는 대세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런 수소 경제가 뭐 2차 전지가 됐든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원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화석 에너지, 석탄, 석유 이런 쪽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체인지 되는 물론 이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경제적인 어떤 기술 개발은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두산 피올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지금 자리가 조금 많이 빠진 자리인 것도 사실이고요. 원래 뭐 4만원 후반, 중후반에서 뭐 5만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조정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달릴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차트 잠깐 보면은 월봉이죠. 월봉 뭐 3,000원 코로나 그때 이제 딱 터졌을 때 재작년 뭐 3월 2월 그 시기에 거의 뭐 4,000원 깨지고 3,934원이 최저가인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거의 곱하기 20에 가까운 곱하기 15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곱하기 15까지 찍었던 종목이고 그 곱하기 15가 찍은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뭐 5만원 깨지고 4만원 깨지고 이렇게 3만원대로 떨어지기 전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잠깐 차트로 이렇게 살짝 돌려놓으면은 견조해요. 그렇죠? 3,934원에서 3,000원대 주식이 만원을 뚫고 2만원을 뚫고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까지 찍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자, 어떤가요? 1년 이내에 무너집니다. 1년 이내에 반토막, 심지어 반의 반토막. 알잖아요. 뭐 신풍제약, 뭐 박셀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자, 어떤가요? 두산 피올셀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벌어요. 제가 그런 종목들, 신풍제약 등등 돈을 못 벌었다는 종목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 자, 이 종목도 돈을 못 벌지만 똑같이 돈을 못 벌지만 그쪽 뭐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글자 그대로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그게 잭팟이 터져도 약이 개발돼도 사실상 그게 돈이 안 되는 빚 좋은 개살구 같은 거를 모르고 투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두산 피올셀은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지만 이게 잭팟이 터진다면은 글자 그대로 진짜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지만 두산 피올셀은 자 대한민국 수소 발전, 수소 연료 발전, 뭐 수소 연료 전지 이쪽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술 경쟁력 1위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못 벌래야 못 벌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못 벌고 있다라는 것 뿐이지. 그렇게 이 차트가 보여주는 거죠. 가격대가 방어가 되고 있다. 심지어 뭐 최근에 빠진 자료도 반토막도 안 난 자리죠. 뭐 심지어 뭐 4분의 1 토막, 뭐 8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는 종목도 있는데 두산 피어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뭐 PB파마는 뭐 PB파마도 반토막 이상 났는데, 자, 신풍제약 볼게요. 뭐 대표적이죠. 자, 월봉입니다. 자, 21만 4천 원 보이시죠? 21만 4천 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3만 2천 원이요. 이나마도 그나마 조금 살아난 게 3만 2천 원이에요. 뭐 2만 2천 원까지 갔죠. 자, 시간을 되돌립시다. 얼마예요? 만 원. 만 원도 비쌌던 종목이 20만 원을 찍었어요. 얼마 만에? 1년 만에? 그리고 나서 버티나요? 못 버티죠. 파랗게 떨어지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파랗게 떨어진 것보다 이 파란 윗꼬리가, 자, 21만 4천 원에서 12만 4천 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풍자 이거 더 떨어진다, 5만 원에서 안 산다라고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때죠. 12만 4천 원 요때. 심지어 반이 깎였으니까 21만 4천 원에서 12만 원 거의 절반 날라간 거잖아요. 절반이니까 야, 이거 눌림목이야. 이거 들어갈 만해. 이런 쌍방울이나 현대사도처럼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절반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울이나 현대사로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런 비슷한 차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 이맘때, 작년 뭐 1월달, 2월달, 3월달 내내 주구장창 떠들었죠. 신풍제약, 뭐 박셀바이오, 뭐 셀리버리, 반토막, 반의 반토막, 4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 그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12만 4천 원일 때. 12만 4천 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네. 이 종목 5만 원에도 안 산다고. 지금 3만 원이잖아요. 이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분명히 같이 랠리를 보여줬는데도 두산 피어셀 같은 종목은 똑같이 돈을 못 버는데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신풍제약 같은 종목은 이거는 뭐 반토막은커녕 4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이 났는데도 주식은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러니까 주식이 참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현대사로도 잠깐 봤었고요. 영화금속도 정치 테마에서 이제는 뭐 동방성기, 영화금속 이쪽에 이제 신공항, 부산 신공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그 신공항 관련해서 특별하게 더 나온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요. 뭐 인수위라든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쪽이 뭐 이 보수 정권을 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는데, 뭐 지금 경남하고 부산하고 울산 요 세 군데 광역자치단체를 모아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수도권이 지금 뭐 경기도, 인천, 서울에서 뭐 2천만이 훨씬 넘잖아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요 세 군데를 합치면은 뭐 한 800만 가까운 800만 가까운 그런 파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 그래도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뭔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플러스 돼서 그러니까 더더욱의 신공항이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요렇게 테마로 한번 또 바람이 불 수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어떤 타이밍이지 얼마의 가격대에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동방성기, 뭐 영화금속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한번 움직이게 되면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좀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잘랐다가 이제
제가 또 말씀 몇 가지 종목은 못 드렸는데 그 몇 가지 종목도 더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뭐 거시적으로 뭐 전반적인 뭐 세계 경기 흐름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주식 투자나 경제 관련된 그 주변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오랜만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요렇게 한번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자, 뭐 유튜브 검색창에 뭐 청세럼 검색해봤자 이제는 조금 영상이 오래된 것만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뭐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